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9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 5에서 40mm, 영서 중북부에는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보됐는데요. 확연히 달라진 아침 공기도 체감하셨죠. 오늘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에서 31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0도에 머물며 지난주에 비해 덥지 않겠는데요. 비 소식도 잦은 만큼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원주시 지원으로 그림책 축제와 북토크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사업을 제공하는 단체인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영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올해 말까지 세경대와 함께하는 색채로 알아보는 나의 마음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데요. 관련 내용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9월 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역시 생활고에 택배 배달 알바와 편의점 알바는 물론 일반병 군입대도 고려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대생들마저 휴학이나 해외 입학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휩싸인 종합격투기단체 로드FC협회가 이를 전면 부인한 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로드FC는 최근 보조금 사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혁성 원주시 의원과 일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로드FC 측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월에서 생산된 김치와 토마토 잼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상동읍 농업회사법인 솜씨가 김치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주최의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또 주천면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의 토마로우 스파이시 토마토 잼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올해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동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춘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신호위반과 과속주행을 한 80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김정식 팀장 연결해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시행된 배경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신체나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줄여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강원도 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도는 20년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15,500여 명 정도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면허를 반납하셨습니다. 이는 도내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한 2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약 7% 정도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시행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가 겉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납자 대부분이 최근 1년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 면허자라는 점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이 장롱 면허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면허 반납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반납한 면허가 장롱 면허인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도내 일부 시군 지역에서는 자동차 보험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 실제 운전자로 보고 10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 정도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 운전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도내 5개 시군 지역의 현황에 비춰보면 장롱 면허 반납 비율은 한 80%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높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예, 아직까지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반납 비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미미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관련 통계 자료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 비율이 대체로 높잖아요. 예. 도시 지역처럼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서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면허 반납에 소극적인 것 같고요. 올해 초 경찰청에서 실시한 이 반납자 제도에 대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1000명당 30명 이상이 반납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광역시권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을 하고도 이동수단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반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 이런 지역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막막하게 다가오는데 예. 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 지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자체마다 동일하지는 않다고요. 예.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에 따르고 있는데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기본 지원 구조고요. 네. 이에 더해서 시군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20에서 한 40만 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13개 시군에서 지금 도내에서는 기본 1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각 지역에 있는 예산 그런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마저 부족해서 인센티브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조금씩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인원수 대비해서 좀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년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면허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말 신청자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순차적으로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5월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도 이 단어를 썼는데 생계형 운전자가 다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일회성인 인센티브 제공은 영구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그게 사실인 것 같고, 농어촌보다 도시 지역의 면허 반납이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면허 반납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을 포기한 고령 운전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위해 고령자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나 농어촌 희망 택시 운영 사업,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나 향후에 또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공공형 버스 시범 도입, 이런 부분과 좀 연계를 해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비율을 높이는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방금 농어촌 지역의 반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보다 안전하고 또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 지원 대책이 있어야 전국적으로 실제 운전자 면허 반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도에서는 보다 좀 실효성 있는 교통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서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나 운수종사자 단체 등과 함께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지원 대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을 한 번에 이런 홍보 문구도 보이고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례 혹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일본의 사례요? 네. 글쎄요, 제가 아직 일본의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살펴보고 저희가 뭔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어제 오늘 또 관련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쪼록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게 현실적인 그런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김정식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도시 원주에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20주년을 맞아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지난 8월 말까지 그림책 버스 벽 그리기와 채색 작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오늘부터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고생을 많이 해주시게 됐는데요. 오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림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단체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그림책 도시로 불리는데요. 그림책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네. 그림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도 원주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원주시에서 주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는
축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박경리 문화공원 안에 있는 버스로 이 버스 안에는 그림책 도서관 공간이 꾸며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렇게 그림책을 실은 도서관이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당시 그림책 버스가 운영되면서 전주와 같은 타지로 퍼졌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림책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동은 멈췄지만 박경리 문화공원 안에 자리 잡아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이 공간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림책 공동체로서 원주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 또 강연 등 그림책 관련 문화 행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한주희 회장에게 단체 소개와 채색 행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이상희 작가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 그림책 교실 수업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시민 단체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이제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 이제 20년 동안 그림책을 향유하고 즐기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자고 하지만 글이 많은 책은 또 선뜻 책을 잘 안 읽게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림책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아이들만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 막 깊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림책을 통해서 또 막 감동도 많이 얻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작가님들이 오셔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해 이제 20주년 생일을 맞아서 새로운 뭔가 옷을 입혀주자 이래서 또 다양한 그림들을 또 이렇게 그려주시러 도와주시고 해서 새롭게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이 그림책 버스 채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과 또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주를 찾고 있는데요. 네, 매년 3월에는 그림책 이론에 대해 배워보고 직접 그림책을 창작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또 1년에 4번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회도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이 오면 전시회와 또 시민들이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시내를 돌아다니던 이 버스가 폐차가 되면서 이제는 박경리 문화공원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처음에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이 버스를 예쁘게 채색을 했고요. 이후 2004년에 한 번, 그리고 2007년에 한 번 버스 채색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번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그림책 버스의 채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명 그림책 장면을 버스 곳곳에 그려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부르는 신비한 버스의 모습을 완성했는데요. 이 버스의 그림들은 그림책 도시의 원주의 상징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채색 작업에 참여한 그림책 작가들에게 이 작업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요즘 그 어린이들이 그림책 보는데 아주 70년대, 30년대부터 그 아이들한테 그 롱셀러로 하는 그런 그림책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책들의 주인공을 그림책 버스에 장식하게 되는데 그런 그 출판사의 그림들 활용하게 됐어요. 원주가 전부터 이 그림책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그림책 도시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집이 청주예요. 근데 청주도 지방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데 생각보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떤 이런 매개체가 돼서 어떤 활동이나 활성화되는 것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곳에 원주가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들도 굉장히 원주를 중요시 여기고 원주에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좋은 취지의 어떤 문화적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서로 홍보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버스는 워낙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정말 활성화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3번째 또 옷을 입는다고 하는 너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의미도 크고 그래서 사실 작가로서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보여주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다고 하네요.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이곳으로 모일 정도로 원주가 그림책 도시라는 것이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요? 네, 이제 이번 9월과 11월 2번에 걸쳐서 그림책 초청 작가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요. 네. 다음 달인 10월에는 이번 채색 작업을 진행한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회원들이 직접 그림책 전시회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엽니다. 그림책 작가를 만나고 또 아이들이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남은 이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행사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프로그램 행사 내용과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림책 문화를 활성화시킨 원주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고민 없는 분들 없으셨을 겁니다. 교우 관계, 성적 고민, 취업 고민 등을 누군가가 함께 공감해주고 나아가서 해소에 도움을 줬던 경험 있으실까요? 최근 영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나의 색채를 찾아보는 힐링 캠프가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승옥 상담지원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40여 개소가 있습니다. 네. 9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문 청소년 상담사들이 근무하면서 가정, 학교, 친구 관계 등 여러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인 것 같은데 나의 색채를 찾아보는 힐링 캠프는 어떤 계기로 기획된 프로그램인가요? 네, 청소년에는 대학생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3년째 세경대학교와 함께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색채로 알아보는 나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힐링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색채를 찾아보는 힐링 캠프 들을수록 이 문구에 끌리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경대학교 교내의 기숙사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편안한 캠핑 분위기를 연출해서 대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예방주사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도 있고 타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 방안성을 알아보고 컬러그램 진단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색채를 찾아보고 그 색을 취하도록 해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학생 하면 사실 청소년이지만 어른화가 되는 시기로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그런 고민이 아예 다를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나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위 학교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을 것인지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성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상담의 주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캠핑 분위기로 꾸며놔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상담소의 이미지일 것 같은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경대학교의 특성이 지역의 청소년을 흡수하기도 했지만 타 지역 청소년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환경의 적응도 중요하고 부모에게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정서적 독립, 직장에 대한 대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초기의 발달 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월군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2021년에 영월군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욕구를
알아보고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기관으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청, 각급 학교, 경찰서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이용하는 방법 끝으로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음이 힘들 때 선뜻 털어놓을 사람이 없거나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상담 1388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웹채팅,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로 365일 24시간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종합 채널입니다. 네, 또 이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승옥 상담지원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